팔품사 Joseph Priestley. 명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류가 너무 커요. 조립하기에는. 명사로 결합 안 하죠. 영어의 명사의 핵심은 개체성이고 그 개체성에 따라서 단수명사, 복수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걸로 조립한 겁니다. 분류가 안 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죠. 품사는 단어를 분류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관사도 없습니다. 분류 안 되죠. 예, 뭐 수량어도 분류 안 되고 뭐 그다음에 조동사 같은 거 분류가 아예 안 돼요. 영어에 맨날 나오는데 분류가 안 되는 것들이 천지입니다. 그다음 문장을 어떻게 짜는 원리나 이론이 없죠. 어떤 단계를 따라야 될지 어떻게 짜는지 아무 이론이 없죠. 이거는 18세기에 나온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단어를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너무 허술한 겁니다. 그럼 문장 오형식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하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호소에 이츠키. 자, 이 호소에 이츠키가 Charles Talbot Onions. 아니언즈의 책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예문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 이제 쭉 가르치면서 우리에게는 경전 같은 책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100년 넘게 우리 교단에서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건 1917년의 책입니다. 물론 이제 오래되어서 우리가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되었지만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면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되겠죠. 이 아니언즈는 동사 뒤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조 몇 개를 자기가 소개하겠다라는 의도로 이 책을 썼는데 호소에 이츠키는 이걸 가져와서 영어 문장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한 겁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부푼 기대로 영어 문장을 다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로 열어봤지만 안에 이 조립도가 거의 다 뜯겨나간 너무 허술한 책이에요. 첫 번째, 분류가 안 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오형식으로. 문장 오형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 나는 확신한다. 이 대절이 없으면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분류를 하죠? 예, 주어, 뭐 동사, 뭐 주격 보니까 이런 식인가요? 얘는 뭐죠? 얘 목적어인가요? 분류가 안 되죠. 그가 발생했다. 얘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동사입니다. 발생하다는 뜻입니다.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일어났나요? 말이 안 되죠. 그가 거기에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죠? 설명이 안 되죠. I am certain that he will go there. He happened to go there. He was expected to go there. 수동태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몇 형식이죠? 이거 몇 형식이죠, 이거?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가 거기에 갈 거라고 예상되어졌다. 아예 분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똑같은 구조처럼 보이죠. 자,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여기 to, 동사 원형, 이 to절이 두 개 붙었는데 이게 바깥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유닛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문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책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모든 문장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He was 책입니다. ready to go there. He was sure to go there.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기본 문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이런 완전 자동사부터 불완전 타동사까지 이 5개의 동사를 나누고 뒤에 어떤 걸 가지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이거는 영문법에 나오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호소에 이츠키식의 분류 방식인데 이게 정말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순엉터리라는 거예요. 역사를 추적하면 영어의 기본 문장은 명형동으로 만든 이 3개가 끝입니다. 명동명, 명동형, 명동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 문장이에요. 얘가 기본 뼈대예요. 주어가 아니라 그냥 명동명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느낌 딱 오죠.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한국인에게 좀 편리하게 이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나눈다면 자, 영어의 비동사는 아무 뜻이 없는 연결동사와 의미동사가 있으니까 2가지로 나누고 영어의 일반 동사는 목적어 취하는 것과 취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2가지로 나누고 영어의 동사를 형태에 따라서 BPP가 붙은 수동태와 안 붙은 능동태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걸 자 B가 있는 것 위주로 먼저 한번 배치를 해보고 그 다음 A가 B를 뭐뭐하다 자 여기서 수동태는 B가 뭐뭐 되어지다 그 다음 A가 뭐뭐 하다까지 하면 명동명, 명동형, 명동입니다. 이게 이거를 조금 분류 체계를 이제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보면 A는 B다, A가 B를 뭐뭐 하다 자 수동태 끌어올릴게요. B가 뭐뭐 되어지다 이 수동태가 25%나 됩니다. 영어 문장 전체에서 그 다음 A가 있다, A가 뭐뭐 하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한국인들한테 되게 편리하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동사 형태로.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호소에 이츠키의 그 5가지 분류 체계하고 완전 다르죠. 이거는 명동명, 명동형, 명동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완전 다르죠.
게다가 이 5번째 오형식, 이거는 영어에서 하나의 구성소인데 이거 나누면 안 된다. 이건 주어와 수어 관계가 있는 그냥 절이다. 오형식은 그냥 삼형식이다. 이건 중복성 문제가 있다. 오형식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학자들이 펼칩니다. 즉 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의 개념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하고 이거를 다른 식으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촘스키 1981년을 보면 얘를 그냥 하나의 절로 인정하죠. 이렇게. 얘 그냥 하나의 절입니다. 그러니까 오형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점이 뭐냐? 영어의 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절은 대절, WH절, 투절, IN절 이렇게 4가지 절이 있습니다. 이건 통째로 결합한 거고 얘는 압축한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절 중에서 얘 그냥 다만 이제 주어가 있는 투절인데 이 희한하게 이 투절 하나만 따로 떼어내어서 얘는 오형식, 나머지는 삼형식.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옛날부터 정말 옛날 사람인 이 예스퍼슨부터 넥서스라는 개념으로 또 이 작은 절 개념 같은 것들로 그 옛날부터 공격을 했던 거예요. 예스퍼슨 보면 이걸 하나의 절로 보죠. 넥서스라 그래서 하나의 주어와 수어 관계가 있는 구조로 보는 겁니다. 자, 작은 절에서도 그냥 여기를 보면 큰 가로 이렇게 딱 쳐놨죠. 얘가 하나의 절입니다.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분리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의 절이다. 이걸 소절이라고 하는데 작은 절입니다. 그러니까 오형식에서 이 5번째 형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 문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4형식. 우리는 그에게 그 꽃을 주었다. We gave him the flowers. We explained the 우리는 그 rules 규칙들을 to 그에게 him. 설명해 주었다. 자, 이거는 고대 영어에서 쓰던 구조고 이거는 프랑스에서 들어온 구조입니다. 근데 영어가 이제 격이란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프랑스어 구조를 많이 흉내내죠. 이렇게 to him으로. 자, 이렇게 1번으로 써도 되고 to him으로 쓰는 2번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이 전치사 명사는 2차 정보라는 겁니다. 2차 정보. 그러니까 2차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 이 녀석은 to him이나 for him으로 바꿀 수 있는 전치사 명사는 2차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관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얘도 기본 문장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 이치키가 주장한 이 5가지 구조에서 3가지 구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1차 정보하고 2차 정보 구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주어가 뭐죠? 바로 안 떠오르죠. 주격 보호는 뭐고 목적어는 뭐죠? 형태가 안 떠오르죠. 얘는 하나의 절인데 얘도 바로 안 떠오릅니다. 너무 복잡해요.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이 주어만 하더라도 12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와, 근데 그 12개의 용어들이 전부 다 어려워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 이렇게 복잡한 집이 아닙니다. 영어는 명형동 가지고 기본 문장을 만들고 이게 1차 정보입니다. 명형동문이. 여기에 부사 단어 하나 딱 붙이는 거죠. 전치사 명사 절을 붙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형동문에 이걸 헤드라 그럽니다. 여기에 dependent 달라붙는 2차 정보로 부사, 전치사하고 절을 붙이는 녀석이에요. 1차 정보와 2차 정보가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이 체계가 없으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엄청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명사 앞에는 뭐가 붙느냐? 부사가 붙습니다. 부사 2차 정보. 이걸 초점 부사라고 불러요. 명사 뒤에는 전치사 명사가 2차로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이 2차로 붙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어라고 하면 그냥 만약에 얘가 명사다 그러면 이 앞에 부사가 붙을 수 있고 전치사 명사고 절이 붙어서 이 주어가 뚱뚱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1차하고 2차의 개념이 생겨야 돼요. 이게 없으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떠오르지가 않죠. 동사는 품사인데 이걸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죠. 안 맞죠, 이게. 그 다음에 현대 언어학의 핵심은 구와 절에 대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절 문법이라고 그래요. 구와 절에 대한 체계가 없으니까 정말 온갖 용어들, 이상한 용어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원형 부정사, 투 부정사의 형용사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너무 복잡한 이상한 용어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1차 정보에 2차 정보와 결합하는,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드는 체계에 불과합니다. 이 2차 정보들은 어디에 붙느냐? 이 명형동문 앞뒤에 달라붙는 거예요. 명형동문에. 자, 예를 들어 전치사 명사가 결합합니다. 이렇게 딱 위치에 따라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 명사 조직을 만들고 명사 구, 형용사 구, 동사 구, 문장 구를 만드는 거예요. 영어는 이 4가지 구밖에 없어요. 자, 명사 뒤에, 형용사 뒤에, 동사 뒤에, 문장 앞에 전치사 명사 딱 결합하죠. 그래서 명사 구, 형용사 구, 동사 구, 문장 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The great inventions of Thomas A. Edison were the fruit of hard work. 얘가 체계가 안 잡히죠.
왜냐면 얘가 조직이죠. 자, A는 B다라는 즉 명동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근데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이 빨간 색깔 칠한 게 하나의 명사 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결합한다는 걸 배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차구나. The Great Inventions. 얘가 2차구나. Thomas A. Edison. 얘가 1차기 때문에 여기 동사를 was를 안 쓰고 were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죠. 에디슨의 발명품이죠. 이 발명품이 결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1차. Were the 1차. fruit 2차 of 이렇게 hard 결합하는 work. 거죠. 이게 안 되면 영작이 안 되는 거죠. 위대한 Great 발명품들 Inventions 2차로 붙입니다. 토마스 of 에디슨의 Thomas A. Edison. 인벤션즈가 복수니까 발명품들이니까 Were 이렇게 붙이죠. 결실이었다. the fruit 뭐의 결실이었죠? 힘든 노력의 of hard work. 전치사명사를 딱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 리듬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너무 이 영어라는 언어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냥 1차, 2차가 다 결합되어 있는 걸 그냥 주어니, 목적어니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체계가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영문법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절입니다. 절. 이 절은 기본 문장에다가 부사, 전치사구까지 결합한 걸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가장 어려워요. 만약에 절을 위치와 형태로 딱 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어를 길게 절대 만들지를 못합니다. 영어는 사실 절을 2개, 3개, 4개, 5개, 6개까지 결합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절이 영문법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절도 역시 명형 동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명사 뒤에 붙으면 관계절, 형용사 뒤에 붙으면 보충절,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절은 1차 정도의 앞뒤에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명형 동문에 달라붙는 거구나. 이 절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압축되고 빈도가 높은 데서 어디서 삭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동이 일어나는가. 이 4개가 절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온갖 이상한 용어들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관계 형용사, 복합관계 대명사 너무 이상한 용어들이 천진 거예요. 원형 부정사 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무슨 부품이죠? 안 떠오르죠? 정말 이상한 용어들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난해한 용어들이 막 넘치고 이 허술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궤변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 점점 더 미로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문법을 위한 문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 단계와 확장의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1차, 2차 정보를 결합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직렬이나 다중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 세로로 확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단계를 거치면서 이 확장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긴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기본 문장을 잡고 He must apply himself.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명사 결합합니다. 자, 이거를 그는 자기 자신을 일에 바쳐야 된다.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바쳐야 된다. 이 동사 뒤에 이렇게 2개가 다중으로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He 결합하는 must 방식. apply himself to work with such a concentration. 여기 이제 기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붙여볼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일에 바쳐야 된다. 그렇게 자기 힘을 모아서. 여기가 1차, 2차, 3차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He 단계별로 must 확장을 apply 해나가야 himself 돼요. to work with such a concentration of his forces. 아니면 긴 문장을 읽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절까지 결합했습니다. 이야, 절까지 결합하면 이 짧은 인생에서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된다. 일에 바쳐야 된다. 그런 집중력으로, 그런 힘의 집중력으로, 어떤 집중력이죠? 게으른 구경꾼들한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중력으로 일에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된다. 안 되죠, 이게 단계를 밟지 않으면. 이 절이 가장 어렵다 그랬죠. 이 절까지 결합하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절도 체계를 He 못 who would do 잡아놓으면 some great thing in this short life must apply himself to work with such a concentration of his forces as to idle spectators looks like madness.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긴 문장을 읽으라고 요구하는 게 지금 우리 교육이죠. 단계가 필요하죠. 근데 오형식에는 이런 단계와 절차가 없습니다. 확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식의 기본 문장을 잡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하고 절을 결합했죠. 그 다음에 여기 직렬 다중으로 확장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 안에 고유한 리듬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단계별로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형식, 우리가 왜 공격하느냐? 분류가 안 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 아니에요. 그다음 기본 문장이 아닙니다. 4형식, 5형식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정보하고 2차 정보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들어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목적어가 뭐지? 후와 절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딱 4개뿐이에요. 거기에 절이 어떻게 결합하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상한 용어들의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구조들이 넘치니까 거기에 이상한 용어들이 엄청나게 붙어서 문법을 위한 문법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장을 만들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확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본격적으로 길어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형식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